진태석이 오늘 밤 자기 손으로 딸의 이름을 바꿔버리면 차정원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가는데요. 진태석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느긋했었더라고요. 건양가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부터 차정원은 내 호적에 오른다는 선언을 하면서도 진태석은 가족을 얻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덮개를 얻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바라보며 정원아, 넌 내 피를 잇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내가 진짜 딸이라서가 아니라 진태석에게 필요한 방패라서 여기 앉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부드럽게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라고 답했는데요. 그 짧은 문장 안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당신을 무너뜨리겠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유난히 조용했는데요. 한혜라는 진태석 옆에서 아내의 얼굴로 앉아 있으면서도 눈은 계속 진세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진세미는 웃어야 할 순간에도 웃지 못했고 진태석이 농담을 던지면 과장되게 반응하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진세미는 스스로도 자기 표정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나는 아빠의 손이 사람 목을 누르는 걸 봤다는 기억이 자꾸 눈앞에서 되감기되니 일상적인 말투가 돌아오질 않았던 겁니다. 진태석은 그걸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는데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흔들어 보려는 얼굴이었더라고요.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세미가 요즘 이상하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라고 묻는 척하면서 곧바로 아직도 주하늘을 못 놓았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진세미는 숨이 턱 막혔고 한혜라는 바로 그만해요. 조하늘 부회장은 물건이 아니에요 라고 끊어냈는데요. 진태석은 웃어 보이면서도 당신은 참 내 딸들한테 유난하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딸들이라는 단어가 이상했었더라고요. 한혜라는 진세미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진태석 입에서는 차정원까지 같은 결로 묶여 나왔으니까요. 차정원은 그 순간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진태석이 나를 딸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딸이라는 단어로 나를 가두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진세훈은 식탁 끝에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는데요. 진세훈은 주영채의 가짜 임신과 가짜 유산을 확인한 뒤로 사람 눈을 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분노를 숨기고 계산만 남기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분노와 허무가 같이 떠 있었거든요. 진세훈은 잊지도 않은 아이에게 마음을 줬다는 자괴감 때문에 주영채를 때려 눕히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서도 동시에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던 내가 더 바보였다는 자기 혐오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런 진세훈을 보며 속으로 만족했었더라고요. 아들이 무너지면 아들은 더 쉽게 조종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진세미가 몰래 주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세미는 오빠, 내가 봤어. 아빠가 사람이랑 다투는 수준이 아니었어 라고 적었는데요. 진세미는 손이 떨려서 문장을 끝까지 못 쓰다가 증거가 필요하면 말해. 나 도망치고 싶어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진세미는 그걸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보낸 걸 아빠가 알면 나는 끝이라는 공포가 바로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계획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었더라고요. 주하늘은 원래 진태석의 폭력 동영상을 공개해 한 번에 끝내려 했는데요. 진태석은 그깟 영상으로 뭘 하냐라고 말하며 공난숙의 살인까지 같이 터뜨리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주하늘은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24시간 유예를 걸었는데 그 24시간이 오히려 진태석에게 움직일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연락해 정원아, 공개보다 먼저 사람을 묶어야 해. 진태석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죄가 아니라 돈줄이야 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잠깐 침묵하다가 스위스 계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주하늘은 맞아. 진태석이 목숨처럼 쥐고 있는 비자금 흐름을 끊으면 그때부터는 영상 한 조각만으로도 무너져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줄의 열쇠를 누구 손에 쥐게 하느냐였는데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진세훈을 떠올렸습니다. 진세훈은 지금 주영채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틈을 진태석이 파고들 가능성이 컸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는데요. 진세훈은 전남편이기도 했고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차정원을 가장 잔인하게 찌를 사람이 진세훈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차정원은 결심했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태석을 못 끊는다.
세훈을 내 편으로 만들든 적으로 확정짓든 지금 결론을 내야 한다고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불러 조용히 말했는데요. 세훈아, 주영채가 내 마음 가지고 놀았다고 끝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더 큰 거짓말로 너를 키웠어. 진세훈은 웃지도 못하고 또 내 탓이라는 소리로 들리네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차정원은 흔들리지 않고 내 탓 아니야. 내 아버지 탓이야. 차기범 사건, 주상철 사건, 그리고 내 친모 죽음 다 이어져라고 던졌습니다. 진세훈 얼굴이 굳었고 증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있어. 근데 내가 흔들리면 그 증거는 칼이 아니라 독이 되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진세훈을 자극했었습니다. 진세훈은 자기 안에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싶은 습관과 아버지를 찢어버리고 싶은 분노가 싸우는 걸 느꼈고 그 싸움이 너무 괴로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이 한혜라는 공난숙에게서 계속 연락을 받았는데요. 공난숙은 구치소 안에서도 사람을 흔드는 법을 알고 있었고 한혜라에게 정원 정체, 내가 입 열면 끝나는 거 알지? 라고 던졌습니다. 한혜라는 입 열면 너도 딸도 같이 죽어라고 받아쳤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지켜야 했고 진세미도 지켜야 했는데요. 그 두 아이를 지키려면 진태석을 꺾어야 하고 진태석을 꺾으려면 공난숙 같은 협박자를 끊어야 하는데 그 순간마다 한혜라는 자기 손이 피로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한혜라는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착한 엄마가 아니어도 되라고 되뇌었는데요. 그게 결심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스스로도 헷갈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진세미에게서 터졌는데요. 진세미는 결국 한혜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정원이 언니는 우리랑 무슨 사이야? 왜 엄마가 언니를 지켜야 해? 한혜라는 답을 삼켰고 그 침묵이 진세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세미는 엄마는 나한테도 비밀이 있어. 라고 울먹였는데요. 한혜라는 그 순간 진태석에게 들키면 안 되는 말을 꺼내버릴 뻔했습니다. 한혜라는 겨우 참아내면서 세미야, 지금은 묻지 마. 너까지 무너지면 정원이도 무너져라고 말했는데요. 진세미는 그 말을 정원 때문에 내가 참고 있어야 한다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더 꼬였습니다. 진세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하늘에게 나 엄마도 믿기 무서워라고 보내버렸습니다. 주하늘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주하늘은 동영상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태석 비자금 계좌의 실소유주가 확인됐다는 자료를 먼저 흘렸고 그 자료가 시장에 퍼지자 건양그룹 내부는 바로 뒤집혔습니다. 진태석은 그 소식을 듣고도 처음엔 비웃었는데요. 그거야말로 조작이지라고 말하면서도 손이 자꾸 서류를 구기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돈이 흔들리면 사람도 흔들린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누가 흘렸는지 당장 찾아라고 소리쳤고 황 실장은 윤비서 쪽 라인이 수상합니다라고 보고했는데요. 진태석은 그 순간 윤비서를 불러 너 누구 편이냐라고 묻다가 갑자기 아니다 너도 나를 미치게 만들려는 거지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튀어나와서 윤비서조차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점점 누가 적인지보다 누가 나를 배신할지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진태석은 한혜라를 의심했고 차정원을 의심했고 심지어 진세훈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에게 너 요즘 왜 나를 안 쳐다보냐라고 묻고 내가 나를 버리면 너도 끝이야라고 협박했는데요. 진세훈은 그 협박에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오히려 조용히 아버지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죄를 지키느라 나를 쓰는 거잖아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듣자 얼굴이 굳었고 바로 정원이는 내 딸이야 라고 외쳤는데요. 진세훈은 그 순간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가 진짜 딸이면 나는 뭐지? 그 의심이 눈에 떠올랐고 그 의심이 바로 다음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시선을 받고도 도망치지 않았는데요.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도 너처럼 도구였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진세훈은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더 무서웠습니다. 정원은 진태석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정체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진세훈은 그날 밤 주영채에게 전화해 너 정원에 대해 뭘 알고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주영채는 한참 침묵하다가 알고 싶으면 나를 살려줘라고 조건을 걸었는데요. 그 거래의 냄새가 진세훈이 가장 싫어하던 아버지의 방식이어서
진세훈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임시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진태석은 내가 살아있는 한건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진세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차정원이 그 옆에 앉아 있었으며 주하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순간적으로 얘들이 한편인가라는 공포가 올라왔고 그 공포를 눌러서 정원아, 내 옆으로 와라고 명령했습니다. 차정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미소를 지은 채 아버지, 저는 이제 옆자리가 아니라 맞은편에 앉을게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회의실을 얼려버렸습니다. 진태석은 그 자리에서 차정원을 잡아 끌듯 일으키려 했는데요. 그 순간 진세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세미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했었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알아야겠어. 아빠가 사람 목을 조르는 걸 봤어. 그게 전부 꿈이 아니었어. 진태석은 진세미를 향해 내가 뭘 봤다고 그래라고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진세미 손에 녹음기를 보는 순간 세미가 진짜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믿어버렸거든요. 믿어버린 순간부터 진태석의 머릿속은 더 이상 이성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은 갑자기 이건 다 하네라가 시킨 거지라고 소리쳤고 하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내가 진짜로 아이들을 시켰으면 덜 아팠을 텐데 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인이 되어버렸네 같은 씁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주하늘은 동영상을 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태석 회장님의 해외 자금 흐름과 연결된 실명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서류를 내려놓았고 이어 차기범 사건의 조작 흐름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태석은 그 순간부터 눈빛이 텅 비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끊긴다는 공포와 살인이 드러난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 진태석은 이사회 자리에서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다들 나를 죽이려는 거지라고 내뱉었고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진세훈은 그걸 보며 마음이 무너졌는데요. 아버지가 죗값을 치르는 모습이 통쾌해야 할 텐데 아버지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적나라해서 진세훈은 자기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이 찢기는 걸 느꼈습니다. 진태석은 결국 이사회 자리에서 난동을 부리려 했는데요. 그 난동을 막은 건 경호원이 아니라 하네라였었습니다. 하네라는 진태석 앞에 서서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손을 휘두를 자격이 없어요. 진태석은 하네라를 노려보며 너 나를 배신했어? 라고 물었고 하네라는 울지도 웃지도 않으면서 배신이 아니라 정리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묻힌 죄, 오늘로 끝낼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진태석은 순간 하네라가 진짜로 나를 버렸다고 느꼈고 그때부터 진태석은 주하늘도 차정원도 아닌 하네라만 보게 됐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기도 전에 진태석은 의료진과 함께 이동됐는데요. 심리적 불안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하네라와 진세훈이 동시에 서류에 서명해버린 결과였었습니다. 진세훈은 서명하는 손이 떨렸는데요. 아버지를 감옥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는 게 도피일까 처벌일까 그 경계에서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을 보며 세훈아, 너는 지금 내 인생을 처음으로 내 손으로 선택하고 있어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진세훈은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아버지를 버리는 선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진태석이 머무는 병동의 문 앞에서 차정원이 멈춰 섰는데요. 차정원은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내가 바라던 결말이 이건가라는 감정에 잠깐 휘청했었더라고요. 아버지를 무너뜨리려 했지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진태석이 차정원을 보며 아 왔나? 내 비서였지? 라고 묻는 순간 차정원의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진태석이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조용히 말했는데요. 진태석 회장님, 차기범은 살인범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만든 살인범이었죠. 진태석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웃으면서 그래. 그건 나중에 회의에서 결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차정원을 화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정원이 병동을 나오는 길에 한혜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정원아, 이제 너 이름을 돌려줘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는데요. 이 이름을 되찾으면 나는 살지만 그동안 내가 빼앗은 주영채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라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혜라는 그 표정을 보며 너는 죄책감으로 죽을 애가 아니야. 죄책감은 살아남는 데 쓰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위로인지 또 다른 칼인지 차정원은 아직도 분간이 안 됐습니다. 바로 그때 주하늘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주하늘은 짧게 말했습니다. 박경신이 움직였어. 차기범 결백을 입증할 마지막 목격자야. 차정원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고 한혜라 역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끝은 차기범을 살인범으로 만든 조작의 실체를 세상에 박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주하늘은 마지막에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는데요. 근데 이상해. 박경신이 누군가한테 이미 접촉당했대. 그 사람이 공난숙 쪽이래.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웃음도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진태석이 잠깐 갇혔다고 끝이 아니었고 공난숙은 여전히 밖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으며 주영채는 벼랑 끝에서 어떤 폭탄을 던질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목을 잡으며 정원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킬 차례야 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또 누군가를 밀어야 가능한 거야. 나는 어디까지 밀 수 있지?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진세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정원, 나 주영채랑 공난숙이 손잡은 증거를 받았어. 근데 그 안에 내 이름도 있어. 차정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고 주하늘은 이미 차정원 얼굴이 굳는 걸 알아채고 정원아, 다음 편은 진태석이 아니라 내 정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라고 말했는데요. 차정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흔들리게 놔둘게요. 대신 흔들리는 순간에 제가 잡아먹을 사람도 정해둘게요.